안녕하세요. 3D 낸드 플래시의 신뢰성 및 성능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조성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인트로덕션. 온 커런트가 커질수록 동작 속도가 빨라지는 3D 낸드 플래시는 2D 구조의 한계를 개선시키고 고집적 및 대용량 등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성능을 향상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스케일링이란 집적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스케일링이 진행될수록 데이터 용량 및 덴시티 성능이 향상되고 동작 속도 향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케일링이 진행될수록 데이터를 프로그램하고 리드함에 있어 셀간 간섭과 신뢰성 문제가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팀은 티켓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데이터 보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 및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스페이서의 낮은 유전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모티베이션 과정입니다. 우선 센타우루스 티켓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 랭스와 스페이서 랭스를 조정하여 두 가지 3D 낸드를 구조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티켓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케일링 다운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디스터번스 문제와 데이터 리텐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스케일링 다운함에 있어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점, 디스터번스. 앞서 생성한 두 3D 낸드 플래시 구조인 게이트 랭스, 스페이스 랭스가 각각 50나노, 50나노미터일 때와 24나노, 17나노미터일 때 5번 프로그램한 후 CTL의 전자들이 트랩되어 있는 분포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이서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셀 간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셀당 CTL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들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포화가 일어나고 레터럴 스프레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스케일링 다운함에 있어서 프로그램하였을 때 선택된 셀의 주변 셀에 트랩되는 전자들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데이터 릴라이블리티 오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다운함에 있어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점, 데이터 리텐션. 왼쪽의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택된 셀의 VTH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붉은색 선은 스케일 다운했을 때의 VTH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셀의 VTH 변화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벌티컬 스케일링에 의해 셀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셀 간 간섭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셀 간 간섭으로 전자들이 측 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하고 이는 셀에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 리텐션 성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이서 리전의 로우-K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로우-K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우-K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프린징 필드가 약해집니다. 이는 인접셀 간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페이서 리전의 밑의 인접셀 간 트랩 전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된 셀 주변 셀로 이동하는 저장된 전하의 레터럴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앞서 설명했던 분석을 토대로 티켓을 통해 스페이서의 기존 SiO2 대신 유전율이 낮은 로우-K 스페이서 구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유전율에 따른 디스터번스와 리텐션 변화 차이를 보기 위해 유전율이 1인 에어스페이서 구조와 유전율이 2.5인 로우-K 스페이서 구조를 각각 생성했습니다. 각각의 왼쪽 그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로우-K 스페이서 물질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후 스페이서와 주변 셀 영역에 트랩된 전자의 수가 감소하여 디스터번스 문제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그림의 좌우는 프로그램 직후와 10년 후 전자 트랩 분포를 나타냅니다. 좌우 그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가 트랩된 곳과 트랩되지 않은 곳의 전차로 인해 시간에 따라 측 방향으로 전자가 확산되는 현상인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을 볼 수 있고 로우케이 스페이서를 사용함에 따라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로우케이 물질을 스페이서로 사용할 경우 스페이서 영역의 프린징 필드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스페이서 영역에 트랩되는 전자가 감소하여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이 약화됩니다.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의 약화는 셀의 작은 VTH 변화로 나타나고 이는 좋은 리텐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로우케이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리텐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로우케이 물질을 스페이서로 사용할 경우 스페이서 영역의 프린징 필드가 감소하여 리드 동작 시 온 커런트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우케이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리텐션 성능 향상과 온 커런트 감소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팀은 새로운 구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스페이서가 하이K, 로우K, 하이K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에서 스페이서 가운데 로우K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셀 간 간섭을 조절 리텐션 성능을 향상시키고 스페이서 가장자리에 하이K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리드 동작에서 온 커런트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 구조와 다른 스페이서 구조의 성능을 비교하기 전에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스에서 최적의 로우-K 길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로우-K 길이가 3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로 갈수록 VTH 변화 역시 감소하여 리텐션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 구조에서 로우-K 길이에 따른 온커런트를 분석해 보았을 때 5나노, 3나노, 7나노미터 순으로 온커런트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우-K 길이가 짧은 경우 프로그램 과정에서 많은 전자가 스페이서에 트랩되어 온 커런트를 감소시키고 로우-K 길이가 긴 경우 스페이서 영역에서 프린지 이펙트가 약해져서 온 커런트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두 번째로 리텐션 성능이 좋고 첫 번째로 온 커런트가 큰 5나노미터가 최적의 로우-K 길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SiO2 스페이서 구조와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 구조를 비교하여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붉은색의 VTH 반응량 그래프를 보면 5나노미터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가 SiO2 스페이서에 비해 리텐션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색 온커런트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싱글 에어 스페이서는 SiO2 스페이서에 비해 57 마이크로 암페어의 온커런트 감소가 있는 반면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의 경우 오직 7 마이크로 암페어의 온커런트 감소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리텐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온커런트 감소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스케일링으로 발생하는 리텐션과 디스터번스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트리플 다이렉트릭 스페이서는 기존 SiO2 스페이서보다 우수한 리텐션 성능과 작은 온커런트 감소로 미래 3D 낸드 플래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자료 레퍼런스이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